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12일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까지 올라가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구름 약간 끼겠지만 더위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내일도 여전히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탑은 이례적으로 골프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유소연이 웃었다는 제목인데요. 어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브로드무어 골프장에서 폐막된 US 오픈 대회 4라운드에서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유소연이 서희경과 동타를 이룬 뒤에 연장전에서 3타 차로 우승컵을 거머쥔 스토리. 우승 상금은 $58만 5천 달러라고 합니다. 이번 그 유소연의 우승으로 한국은 박세리, 김주연, 박인비, 지은이에 이어서 5번째 US 여자 오픈 우승컵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우승컵을 높이 올려들은 그 유소연이 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런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시가 노령사회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2010년 센서스 결과 뉴욕시도 노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뉴욕시 인구 817만 5,203명 중에 65세 이상이 99만여 명으로 12.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결정한 그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12%를 넘을 경우에 노령사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뉴욕도 그 노령사회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뉴욕시는 등하교 시간 사이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스쿨버스를 노인들의 그로서리 쇼핑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고,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횡단보도 신호를 조금 더 몇 초씩 더 연장시켜서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노인들을 위한 의자를 비치하고 택시는 노인들이 타고 내리기 쉬운 그런 모델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시도 노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한인 노인들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 저가버스 무더기 경고. 중국계가 많습니다만은 각종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스턴 코치, 풍화, 럭키스타, 뉴욕 스카이 익스프레스, 또 메가버스 등 그 5개 회사의 교통부 기록을 조회한 결과 졸음 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치 USA 계열의 그 메가버스는 5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졸음 운전과 난폭 운전 항목에서 모두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기사들의 영어 구사 능력과 교통법규 이해 등 직업적 적합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교통당국은 기사들을 대상으로 불신검문을 실시해서 영어가 미숙하거나 교통법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과 인천 하늘길이 꽉 막혔다. 방학과 휴가철 때문에 항공권 예약률이 100%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인천행 항공편 예약률이 95%에 육박하고 있고, 다음 주말인 24일 이전까지 일반석은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이 비싼 그 비즈니스 클래스나 1등석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번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도 예약률이 99%로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방학과 휴가철인데다가 중국인 관광객
증가도 또 하나의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또 예년보다 중국에서 뉴욕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이 또 많은 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항공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길이 막힐 정도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일면 탑은 경범죄자도 이민국 장기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구치소에 구금되던 그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합법 비자 소지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들까지도 구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절도라든지 그런 그 단순 경범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민국 구치소로 넘겨져서 장기간 그 조사를 받는 한인들의 케이스가 늘게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드 탑은 박지성 선수 사진이 올라 있군요. 박지성 뉴저지 온다. 그 27일 그 뉴저지 해리슨에 있는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미 프로축구 올스타 팀과의 맨유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맨유 미국 투어의 일정의 하나로 치러지는 이번 경기의 출전 명단에 유명 선수들 많이 들어있죠. 웨인 루니라든지 마이클 오웬, 또 안델슨 네니, 라이언 긱스, 그런 그 기라성 같은 주전 선수들이 모두 포함되고 박지성도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경찰이나 차량구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이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뉴저지 경찰은 최근 그 주 경찰 명의로 발급된 가짜 속도 위반 벌금 티켓이 이메일로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무심코 이메일을 오픈한 주민들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컴퓨터가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 경찰은 교통위반 벌금 티켓은 절대로 이메일로 전송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 위반 차량을 레이더 사진으로 단속하지도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전송된 이메일, 특히 스피드 티켓이나 유니폼 트래픽 티켓 등의 이름으로 전송된 메일은 절대 열어보지 말고 주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경고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헤어진 가족을 찾아줍니다. 미국 내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아준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공인탐정과 경호회사인 뉴욕 탐정에서 오는 8월 7일 하루를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무료 이벤트의 날로 결정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참석 시에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미국 내 거주자로 제한되고 찾는 사람의 정확한 영어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뉴욕 탐정은 뉴욕 시경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은퇴 경관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올팝과 공동으로 29일 센트럴파크에서 뉴욕 K-팝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중문화 사이트 올케이팝닷컴과 공동으로 29일 센트럴파크에서 뉴욕 K-팝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센트럴파크 벤셜 테라스 야외 무대에서 진행될 제2회 코리아데이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국 내 거주자들의 K-팝 춤과 노래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 음식하고 한국 문화 공연, 전통 공연, 그다음에 우리 또 대중문화 공연 이 3박자가 하나의 어우러짐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 한류 내지 한국의 문화를 뉴욕의 명소인 센트럴파크에서 같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키지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뉴욕의 한 중심에서 하루지만 퍼져나가서 이 전통이 쌓여서 뉴욕의 한국 문화가 좀 더 글로벌화되고 미국의 메인 문화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7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일간 온라인으로 응모된 작품 중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의 콘테스트를 벌이게 되며 선발된 1등에게는 오는 11월 26일 한국에서 열릴 전세계 K-POP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한국 왕복 항공비를 지급합니다. 참가 부분은 노래와 춤으로 장르별 구분 없이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21일까지 K-POP 노래나 춤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지원사와 함께 한국문화 홈페이지로 보내면 됩니다. 콘테스트 참가 여부는 7월 23일에 발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시가 더위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뉴욕시 곳곳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뉴욕의 오아시스로 불리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더위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5개 보로 곳곳에서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NRC 워터 온더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임스퀘어, 링컨센터, 브롱스보로홀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곳에 이동 식수대를 마련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로 뉴욕시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의 수돗물을 선보여 90도를 웃도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뉴욕시의 오아시스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Free New York water, the best thing in the world on the planet. It's nice that in the city we have tap water right here, New York tap water, which is one of the best in the country and probably the world. It's here for us to enjoy. I think that's a great thing for New York. 매번 바뀌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이동 물 제공 프로그램은 9월 4일까지 뉴욕시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무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여드름과 땀띠 등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부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습도가 높고 화씨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각종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부 내부에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고 땀 분비가 많아지면서 노폐물 등이 증가해 피부 표면 모공을 막는 등 다양한 피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소 작은 피부 관리부터 화장품 선택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땀띠 같은 것이 나타나면은 보통 이 빨간 반점들이 생기고 가렵게 되죠. 그 부위는 이 찬물 같은 걸로 씻어주시고 드라이하고 난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시중에서 파는 약한 그 스테로이드 크림 같은 걸 발라서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분이 많은 화장품은 피지의 과잉 분비를 초래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선택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보습제의 경우 유분이 적고 보습작용이 뛰어난 에센스나 젤 타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UVA, UVB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통 선크림 그러면은 UVB만 차단해주는 그런 선크림을 갖다가 썼었는데 UVA가 사실은 이 피부암 유발하는데 아니면 피부에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해주는 브로드 스펙트럼 선스크린을 쓰셔야 됩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성급하게 건드리면 안 되며 집에서 손으로 짜내기보다는 피부과를 방문해 확실한 모공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 섭취와 함께 충분한 수면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시 각 업소 출입구에 대한 새로운 철제 셔터 설치 규정이 이번 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어 한인 업소들도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구 철제 셔터 규정은 업소의 내부가 최소 70% 이상 보이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우선은 새로 개업하거나 셔터를 새로 교체하는 기존 업소에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이후로는 기존 업소들도 안이 보이지 않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 모두 새 규정에 맞춰 교체해야 합니다. 이후 단속에 첫 적발되면 $250, 두 번째 적발되면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벨런 주니어 시의원은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는 기존의 철제 셔터는 불법 낙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며 내부가 보이는 새로운 철제 셔터는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물 파손과 범죄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반적인 범죄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범죄 건수 집계 자료에 따르면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는 지난해 총 863건에서 올해 846건으로 2010년에 비해 범죄 발생률은 1.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와 엘머스를 관할하는 110경찰서도 지난해 799건에서 올해 742건으로 7.1%,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도 지난해 432건에서 391건으로 9.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다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올해 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3건보다 66% 증가했고 강도 사건도 101건에서 107건으로 5.9%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전체로는 올해 상반기 전체 범죄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8%로 소폭 감소했지만 강간은 613건에서 711건으로 16%, 중범죄 폭행은 8,068건에서 8,712건으로 18% 급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2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2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리지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워 터널 톨게이트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브로 브리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이스톤 브리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조진영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C 아트스쿨에서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미술사의 기본 이해부터 현대 미술의 이슈를 끌어가는 작가 미술시장 동향 강의를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8주 동안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별 강의 주제는 FGS 한인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PBS 오렌지 카운티를 통해 쿠킹쇼 진행자로 활동 중인 캐서린 최 씨의 한식 도전기 시리즈가 방영됩니다. 이 시리즈는 최 씨가 남가주 지역 유명 요리사들의 레스토랑을 일일이 찾아가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편이 방영됩니다. 아름다운 라면 봉사 활동이라는 뜻을 가진 아라봉 뉴욕 모임이 발족한 가운데 지난 9일 뉴욕 미랄선교센터에서 1일 찻집과 비빔면을 만드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작은 자들의 행복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성인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과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라봉 뉴욕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양로원과 고아원 등을 순회하며 라면 끓이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라면 신제품이 출시되면 시식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토요일 맨하탄 센트럴 공원에서 젊은 1.5세와 2세들로 구성된 뉴욕 가정상담소 준이사회가 여름 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자라나는 1.5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봉사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유익한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천문학 콘서트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주제를 담은 책,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천문학 이야기라는 부제에 맞게 이 책의 일부는 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과 우주론, 2부에서는 천문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천문학의 역사와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고 총 33컷으로 구성된 다양한 천체들에 관한 컬러 화보가 삽입돼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공증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공증인을 노터리 퍼블릭 내지는 노터리라고 표현합니다. 서류에 공증한다는 것은 서류에 실질적으로 사인하는 사람이 서류상 사인해야 될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받을 서류가 있으면은 미리 사인한 다음에 공증인한테 가져오면 안 되고 사인하기 전에 공증인한테 가져오셔서 공증인 앞에서 사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라이선스나 여권 같은 서류가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본인의 사진과 그 사인이 되어 있는데 공증하는 분들은 신분증에 있는 그 얼굴과 사인을 대비해서 사인하는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 여행 중에 미국 서류에 사인해서 공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2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